방울토마토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 두 번째 영상입니다. 30여 년간 한국 출란과 화초들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이에요. 어제부터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방법을 두 편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리는데요. 농진청에 올려진 자료와 전문 재배농가에 맞게 연구된 자료, 전문 재배농가의 견학을 가서 배웠던 내용, 거기에 우리 아저씨가 텃밭에서 키우던 경험을 같이 올리니까 재배하는 환경과 텃밭의 토질, 조건에 따라서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방울토마토 재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토마토는 7화방에 꽃이 필 때까지 1화방에 달린 토마토가 익어갑니다. 화방이 나오고 꽃이 피면은 바로 아랫마디에서 겨순이 나오는데요. 이 겨순을 따주어야 영양분 낭비가 되지 않고 열매가 크게 자라고 강합성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전문 재배농가들을 몇 곳 견학했는데요. 각각 재배 방법이 좀씩 다르네요. 보통은 8화방 또는 12화방까지 키우고 그 이후에 원줄기 끝을 잘라줍니다. 그래야 상품성 있는 토마토를 수확하고 또 다음 작기 작물을 심는데요. 이거는 토마토가 이제 커가면은 줄기 내림을 하면서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동그란 대토마토, 이쪽 가해로 있는 게 주먹등이 많은 토마토, 완숙 토마토. 이 토마토는 잘 키우시는 분은 한 10m 이상, 15m까지 키워요. 저희는 지금 심어서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이제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7월 정도 가면은 벌을 넣어도 벌들이 수정 활동을 안 해요. 하우스 안에가 너무 뜨거워서 안 돌아다녀요. 그 돌아다니는 데는 바람 들어오는 데 있잖아. 이 밑에 쪽으로만 조금 돌아다니고 이 위에까지는 안 올라와요. 그런데 수정이 안 돼서 열매가 안 져요. 한 번씩 익기만 바르고 있는 거예요. 보통 몇 화방까지나 수확이 될까요? 저희는 보통 한 9화방, 10화방까지 10화방. 이렇게 여기까지 세우면 7화방까지는 가거든요. 7화방. 꽃대가 7대까지는 가요. 예. 토마토 원리가 이제 일본 화방이 지금 꽃이 폈잖아요. 요 6화방, 7화방이 꽃이 피야 1화방이 익어요. 어찌게 딸 때는 어찌게 따야 근데 될까요? 이것을 그렇게까지는 못 올리니까 여기가 만약에 여기서 이 나무가 있다면 여기까지 와요. 잡아뜨려서. 아, 약간 이렇게 네. 그래야 낮게 따기 좋게요. 네, 따기 좋게. 이게 쭉 밑으로 깔아서 이렇게. 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 15m까지 키운다는 데는, 이게 쭉 해서 한 바퀴로 이렇게 쭉 돌고요. 여기서 이만치 키웠다가 입혀가지고 입혀서 또 해갖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한 2달, 3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기 싫으면 그냥 딱 세워놓고 그냥 딱 잘라버려요. 더 못 크게. 그러면 돈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토마토가 매력은 있어요. 줄기 내리는 것은 이제 토마토가 많이 커가지고 이 수확이 어려우면은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서 계속 기른다고 합니다. 텃밭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첫 화방 아래 곁순을 제거하지 말고 처음부터 같이 두 줄기를 키우고요. 키가 너무 커지면은 그때 마지막 화방 있죠. 잎 한 2개에서 3개 남겨놓고 원줄기를 자르세요. 자른 뒤에는 다시 갯순이 나오는데요. 갯순을 몇 개를 계속 키워가지고 가을까지 수확을 하세요. 이때는 이제 3개월 간격으로 깻목 발효비료나 유박 발효비료 등 유기질 비료를 넣어주면 잘 자라고 설이 오기 전까지는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토마토는 4번째 화방에 달리면은 위에 잎 2장을 남기고 이 원줄기를 잘라내고요. 또 그 화방에 꽃도 한 4개에서 5개만 남기고 따주는데요. 방울토마토는 이제 꽃 끝 부분의 화방을 잘라줍니다. 텃밭에서도 크고 상품성 좋은 열매를 수확하려면은 이렇게 척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순 제거의 몇 가지 팁입니다. 첫 화방이 결실될 때 토마토 개순을 제거해 주는데요. 첫 꽃이 열매가 되지 못했을 때는 개순 제거를 좀 늦춥니다. 추세가 약할 때도 제거 시기를 좀 늦추고요. 추세가 강하면 좀 빨리 제거합니다. 개순 제거는 그 체내 수분 함량이 많은 오줌 중에 하시고요. 개순을 잘라서 또 땅에 심어도 뿌리가 잘 나오고 잘 자랍니다. 늦가을에 줄기를 잘라서 베란다 화분에 심으면 겨울에 따먹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직접 하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웃구름은 토마토 잎과 줄기 상태를 봐가면서 주세요. 이파리 색이 진하고 짙은 색이면 질석하다고요. 잎이 연하거나 좀 누렇게 변했으면 질석 부족으로 생각하고 질석 비료를 좀 가감하세요. 보통 웃구름은 제1화방 열매가 열리고 이제 커가면은 주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세 번째 화방이 개화하려고 할 때 정도 됩니다. 이제 그 후로는 이제 25일에서 30일 간격으로 웃구름을 주세요. 첫 웃구름은 뿌리 한 15cm 근처 땅에 파고 한 스푼 정도 묻어주고요. 그 뒤로부터는 뿌리가 이제 넓게 부포됨으로 이랑에 뿌려줘도 되는데요. 뿌린 뒤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줘서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물주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세 번째 화방이 생길 때까지 첫 번째 화방에 달린 토마토가 커가는데요. 이때까지는 물을 주지 말고 흙을 좀 건조하게 유지해서 이 뿌리 발육을 좋게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방이 생긴 뒤에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화방의 열매가 이제 크면서 익어가는 시기니까 이때는 수분 공급이 많아야 하고 적절히 간소를 해 주어야 칼슘 결핍증 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장애와 병충해는요, 그 시설하우스 재배 방울토마토 적절한 공중 습도는 약 65%에서 80%라고 해요. 습도가 너무 낮으면 생육이 멈추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의 수도 이렇게 줄어든다는데요. 또 습도가 높으면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물 빠짐이 좋아야 합니다. 생리장애로는 이 순머지, 과일에 나타나는 칼슘 부족으로 인한 그 백굽-썩은병, 공동과 기형과 등이 있는데요. 방울토마토도 붕소와 칼슘 공급이 중요해서 이 5종 복합비료에 붕소와 칼슘 또는 코트석회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토마토 열매 그 끝이 까맣게 그 배꼽 썩은병이 오고요. 칼슘은 또 붕소가 있어야 잘 이동하기 때문에 붕소하고 칼슘하고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병충해로는 채빛곰팡이병, 잎곰팡이병, 역병 등이 있고요. 충해는 온실가루이, 파감나방 예벌레도 있고 복숭아혹 진드물도 있는데요. 텃밭 노지에서 키워보면은 간혹 진드물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 병충해가 없어서 작물 보호제는 저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확 시기는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토마토들은 익은 것을 수확하면 유통 과정에서 물러지니까 절반 좀 더 익었을 때 수확해서 유통하면서 이렇게 후숙을 시키는데요. 텃밭님들도 토마토는 덜 익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텃밭님들은 후숙해서 판매할 것이 아니니까 잘 익은 것을 수확하세요. 훨씬 맛있습니다. 수확 때는 꼭지를 떼지 말고 수확하시고요. 꼭지를 떼버리면 열매가 또 빨리 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올리는 영상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